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김영옥은 이불을 천천히 걷어낸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어둠 속에서도 익숙하게 움직인다.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서자 아파트 창밖으로 신도시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난다. 똑같은 모양의 건물들, 아직 켜지지 않은 가로등, 그 사이로 스며드는 보랏빛 여명. 부엌 싱크대 앞에 서면 하루가 시작된다. 쌀을 씻는 손놀림, 물 잡는 감각, 밥솥 뚜껑을 닫는 소리. 모든 게 정확하다.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새벽은 여전히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다. 도시락통 3개를 꺼내놓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낸다. 아들 정훈의 것엔 고기 반찬을 더 넣고 손자 도윤의 것엔 김을 잘게 찢어 넣는다. 며느리 지연의 것은 조심스럽다. 싫어하는 음식을 넣지 않으려 매번 머릿속으로 체크한다. 영옥은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했다.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재단하고 박음질하던 손가락엔 아직도 바늘에 찔린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 정훈을 키웠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봤다. 그게 그녀의 인생이었다. 누군가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일. 그 속에서 자신은 점점 흐릿해졌다. 엄마, 밥 됐어? 아들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린다. 영옥은 고개를 돌린다. 응, 곧 차려줄게. 정우는 넥타이를 매며 식탁에 앉는다. 며느리 지연은 노트북을 든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화면을 응시한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인 그녀는 집이 곧 작업실이다. 손자 도윤은 아직 자고 있다. 엄마 덕에 우리 편하지. 정훈이 국을 떠먹으며 말한다. 그 말은 가볍다. 너무 가볍다. 영옥은 미소 짓는다. 아들이 좋아 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반응하는 게 익숙해서다. 많이 먹어. 밥상을 물리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옥은 창밖을 본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도시는 깨어나고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데 왜일까? 그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서 있는 것 같다. 오후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온다. 영옥은 간식을 챙겨주려 냉장고 문을 연다. 그 순간 지연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린다. 어머니. 영옥은 손을 멈춘다. 지연의 목소리엔 온기가 없다. 제 허락 없이 냉장고 좀 안 여셨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멈춘다. 영옥은 천천히 손을 뺀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할 수 없다. 제 공간이잖아요. 그것도 지켜주셨으면. 지연은 다시 노트북 앞으로 돌아간다. 영옥은 냉장고 문을 조용히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다.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내려다본다. 이 손으로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손주를 안았다. 그런데 이 집에서 그녀는 무엇인가? 세입자처럼 느껴진다. 저녁 식탁에서 정우는 태연하게 반찬을 집어먹는다. 지연은 조용히 밥을 먹는다. 도윤은 장난감을 만지작거린다. 영옥만 젓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한다. 밤이 깊어간다. 영옥은 홀로 창가에 앉아 밖을 본다. 불 켜진 아파트 창문들이 반짝인다. 저마다의 가족이 있을 것이다. 웃고 떠들고 서로를 안는 사람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중얼거린 말은 어둠 속으로 스며든다. 대답은 없다. 영옥은 그날 밤 긴 시간 잠들지 못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한다. 이 집에서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은 얼마나 될까? 방 한 칸, 옷장 하나, 냉장고 문도 마음대로 열 수 없는 살.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속삭인다. 이대로는 안 돼. 그 목소리는 아직 희미하지만 분명 거기 있었다. 그날 이후 영옥은 냉장고 앞에 설 때마다 망설인다. 문 손잡이에 손을 얹고 잠시 뒤를 돌아본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한다. 그제야 조용히 문을 연다. 자기 집 냉장고인데 허락을 구하는 사람처럼. 아침 식사 준비도 달라졌다. 지연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걸 끝낸다. 반찬을 꺼내고 도시락을 싸고 흔적을 지운다. 부엌은 원래부터 조용했던 것처럼 정돈된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연이 거실로 나온다. 머리를 묶으며 냉장고를 흘끗 본다. 응, 일찍 눈이 떠져서. 영옥은 미소 짓는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커피를 내린다. 둘 사이의 공기는 차갑다. 따뜻한 척하지만 온기는 없다. 며칠 뒤 영옥은 용기를 낸다. 지연이 작업하는 거실 한쪽으로 다가간다. 지연아. 네, 어머니. 지연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는다. 저번에 내가 불편하게 했나 봐. 미안해. 아, 괜찮아요. 지연의 대답은 빠르다. 너무 빠르다. 영옥은 입술을 깨문다. 앞으론 조심할게. 그리고 혹시 내가 뭘 더 조심하면 좋을지. 어머니, 지금 작업 중이거든요. 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하다. 하지만 단호하다. 아, 그래. 미안. 영옥은 물러난다. 복도를 지나 방으로 돌아온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는다. 가슴이 답답하다. 사과도 했는데 뭘 더 해야 하는 걸까? 저녁 정훈이 퇴근한다. 영옥은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말을 꺼낸다. 정훈아, 엄마가 요즘 지연이한테 불편한 것 같은데. 엄마, 지연이가 뭐라 했어? 아니, 그냥 냉장고 함부로 열지 말래. 정훈은 넥타이를 풀며 웃는다. 그거 가지고? 엄마, 지연이 원래 깔끔한 거 알잖아.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별일 아니야. 정훈은 방으로 들어간다. 영옥은 거실에 혼자 남는다. 별일 아니라는 말이 귓가에 맴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밤, 도윤이 잠든 뒤 영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한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다. 거품이 손등을 타고 흐른다. 그녀는 문득 멈춘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게 전부다. 말은 조심하고 공간은 차지하지 말고 존재는 드러내지 말 것. 나도 가족인데. 중얼거린 말은 물소리에 묻힌다. 다음 날 오후 영옥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다. 아파트 로비에 붙은 게시판이 눈에 들어온다. 복지관 공고들이 빼곡하다. 요가교실, 서예 강좌, 그리고 한글교실 자원봉사자 모집. 영옥은 그 앞에 한참 선다. 자원봉사자. 선생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다. 공장 다닐 때 후배들에게 재봉 기술을 가르쳤던 기억이 난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던 시절. 전단지를 뜯어 주머니에 넣는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다. 저녁 식탁, 영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다. 나 복지관에서 봉사활동 좀 해볼까 해. 정우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대답한다. 좋지, 엄마. 집에만 계시니까 답답하셨을 거야. 지연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는다. 도윤은 숟가락을 떨어뜨린다. 할머니, 어디가? 응, 잠깐 나갔다 올게. 걱정 마. 영옥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도윤이 웃는다. 이 집에서 자신을 진짜로 반기는 건 이 아이뿐이다. 영옥은 전단지를 펼쳐놓고 본다. 복지관 전화번호, 모집기간, 활동 내용. 글씨가 작아 돋보기를 꺼낸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혼잣말이다. 하지만 이번엔 대답이 들리는 것 같다. 해봐. 안 해보면 모르잖아. 창밖으론 달이 떠있다. 영옥은 전단지를 가슴에 품는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아직 작지만 분명한 움직임. 목요일 오후 영옥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 분리수거함 앞에 놓인 검은 봉투를 들어올리는데 그 안에서 하늘색이 보인다. 손을 멈춘다. 천천히 봉투를 열어본다. 하늘색 털모자. 영옥의 손이 떨린다. 지난달 도윤을 위해 일주일 밤을 새워 떴던 모자다. 손자가 좋아하는 하늘색 실을 골라 한 땀 한 땀 정성을 담았다. 폼포미까지 달아 완성했을 때 그녀는 혼자 웃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자는 쓰레기 봉투 안에 있다. 구겨진 채로. 영옥은 모자를 꺼내든다. 먼지가 묻어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같다. 아니, 쓰지 않은 게 아니라 쓰지 않으려 한 것이다. 가슴이 내려앉는다. 내가 해준 게 부담이었나. 중얼거린 말이 바람에 흩어진다. 영옥은 모자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자 도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거실에서 지연과 함께 태블릿을 보고 있다. 도윤아. 영옥의 목소리가 떨린다. 도윤이 고개를 돌린다. 할머니가 해준 모자 어디 있어? 도윤은 눈을 깜빡인다. 지연이 개입한다. 어머니, 그거 애가 안 쓰려고 해서 정리했어요. 정리? 네. 요즘 애들은 그런 거 안 써요. 친구들이 놀리기도 하고. 지연의 목소리는 담담하다. 마치 당연한 일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래도 물어보고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영옥의 목소리가 커진다. 지연이 눈썹을 올린다. 어머니, 제가 애 엄마인데 애 물건 제 맘대로 못하나요? 그래도 이건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도윤이도 부담스러워하잖아요. 할머니 맘 상할까봐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말이 칼처럼 꽂힌다. 영옥은 아무 말도 못한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태블릿만 본다. 나는 그냥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영옥은 방으로 들어간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는다. 손엔 여전히 하늘색 모자가 쥐어져 있다. 눈물이 난다. 소리 없이 흐른다. 부담이었구나. 내가 해주는 게 전부 부담이었어. 저녁 정훈이 돌아온다. 영옥은 아들을 불러 세운다. 정훈아, 나 이거 봐. 모자를 내민다. 정훈은 피곤한 표정으로 모자를 본다. 엄마가 떴던 거네. 쓰레기 봉투에서 찾았어. 그래? 애가 안 쓰려고 그랬나 보지. 뭐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고. 엄마,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해준 거 안 쓴다고.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
엄마가 너무 오버하는 거야. 그냥 애 맘이 그런 건데. 정우는 방으로 들어간다. 영옥은 거실에 혼자 남는다. 텅 빈 소파, 꺼진 TV, 그리고 손에 쥔 하늘색 모자. 별거 아니래. 밤이 깊어간다. 영옥은 도윤의 방 앞에 선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온다. 노크를 하려다 손을 내린다.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 할머니는 서운해. 그렇게 말하면 아이는 뭐라 할까? 미안해? 아니면 부담스러워? 영옥은 돌아선다. 자기 방으로 들어와 불을 끈다.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본다. 뭐가 보이는 건 아니다. 그저 어둠만 있을 뿐이다. 내 자식에게도 며느리에게도 손주에게도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누른다. 숨이 막힌다. 새벽 4시 영옥은 일어난다. 잠이 오지 않는다. 부엌으로 나가 물을 마신다. 창밖엔 아직 어둠이 남아있다. 냉장고에 붙은 달력을 본다.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가 있다. 복지관 자원봉사 면접일. 영옥은 달력을 떼어낸다. 손으로 만진다. 종이가 바스락거린다. 그래, 거기라도 가자. 작은 목소리 하지만 단단하다. 이 집에서 그녀는 공기다.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존재. 그렇다면 다른 곳에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면.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진다. 포기가 아니다. 선택이다. 나도 내 인생이 필요해.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한다. 신도시의 건물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낸다. 영옥은 그 빛을 바라본다. 오늘도 누군가를 위한 하루가 시작되겠지.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하루도 필요하다. 그녀는 달력을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면접일까지 사흘. 준비할 게 많다. 옷도 골라야 하고 말도 정리해야 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영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그리고 천천히 내쉰다. 할 수 있어. 혼잣말이지만 이번엔 확신이 담겨 있다. 새벽의 정적 속에서 그녀는 다시 서기 시작한다. 화요일 오전 10시 영옥은 복지관 앞에 선다. 회색 건물, 유리문, 그 너머로 보이는 복도. 손에 땀이 난다. 면접이라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괜찮아. 그냥 해보는 거야. 중얼거리고 문을 민다. 복지관 사무실은 생각보다 따뜻하다. 중년의 여자 직원이 웃으며 맞아준다. 김영옥 씨 맞으시죠?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면접은 간단하다. 왜 지원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저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직원이 고개를 끄덕인다. 한글 가르쳐 보신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배울 수 있어요. 진심이 담긴 대답이다. 직원이 미소 짓는다.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오실 수 있겠어요? 네. 영옥의 목소리가 커진다. 직원이 놀란 듯 웃는다. 영옥도 따라 웃는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옥의 발걸음이 가볍다. 아파트 단지를 지나며 꽃밭을 본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다. 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나도 필 수 있을까? 혼잣말이다. 대답은 없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속삭인다. 필 거야. 월요일 오전 영옥은 복지관 교실에 들어선다. 책상 6개, 의자 12개, 칠판 하나. 그리고 5명의 학생이 그녀를 기다린다. 베트남에서 온 린,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 중국에서 온 메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딜로바르, 네팔에서 온 수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옥입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5명의 목소리가 울린다. 영옥의 가슴이 뜨거워진다. 선생님.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다. 첫 수업은 서툴다. 칠판에 글씨를 쓰는데 손이 떨린다.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당황한다. 하지만 그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선생님, 천천히 해도 돼요. 린이 말한다. 영옥이 미소 짓는다. 고마워. 나도 처음이라 긴장돼. 우리도 처음이에요. 같이 배워요. 마리아가 웃는다. 교실에 웃음이 번진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씩 다가온다. 선생님, 다음 주도 와요? 응, 올게. 선생님 덕분에 한국말 배워요. 나도 너희 덕분에 배우는 게 많아. 그들이 떠난 뒤 영옥은 교실에 혼자 남는다. 빈 책상, 깨끗한 칠판, 창밖으로 보이는 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옥은 장을 본다. 저녁 반찬거리를 고른다. 예전처럼 지연이 싫어하는 음식을 피하려 고민하지 않는다. 오늘은 자신이 먹고 싶은 걸 산다. 두부, 청경채, 고등어. 집에 도착하니 지연이 거실에 있다. 노트북 없이 소파에 앉아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복지관. 복지관에서 뭐 하세요? 한글 가르쳐. 외국인 주부들한테. 지연이 눈을 크게 뜬다. 어머니가요? 응. 생각보다 재밌어. 영옥의 목소리엔 활기가 있다. 지연이 잠시 망설이다 말한다. 대단하시네요. 짧은 말이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 영옥이 고개를 끄덕인다. 고마워. 그날 저녁 식탁에서 정훈이 묻는다. 엄마, 복지관 어때? 좋아. 학생들이 착해. 엄마가 웃으시니까 보기 좋네. 정훈이 웃는다. 도윤이 끼어든다. 할머니, 선생님이에요? 응, 선생님이야. 우와, 멋있다. 도윤이 눈을 반짝인다. 영옥이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손자의 웃음, 아들의 미소, 며느리의 조용한 인정. 이 순간이 따뜻하다. 어느 목요일 수업이 끝난 뒤 메이가 질문한다. 선생님, 가족이 뭐예요? 영옥이 잠시 멈춘다. 가족. 그 단어가 가슴을 친다. 가족은 서로를 묶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거래. 메이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영옥이 다시 말한다. 가족은 함께 있어도 각자 숨 쉴 수 있어야 해. 그래야 진짜 가족이야. 메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영옥도 고개를 끄덕인다. 그 말이 자신의 마음에도 스며든다. 한 달이 지난다. 영옥은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복지관에 간다. 학생들은 한글을 배우고 영옥은 자신을 찾는다. 집에서도 달라진다. 지연의 말에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는다. 정훈의 무심함도 덜 아프다. 도윤의 웃음은 여전히 소중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영옥은 복지관에서 돌아와 거울을 본다. 거울 속 얼굴이 달라 보인다. 주름은 여전하지만 눈빛이 다르다. 살아있다. 나도 살고 있구나. 중얼거린 말이 방 안에 울린다. 그 말이 진실처럼 느껴진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분다. 커튼이 흔들린다. 영옥은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구름이 천천히 흐른다. 그녀도 흐르고 있다.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인다. 이제 괜찮을 거야. 확신이 담긴 목소리다. 그리고 그 확신은 거짓이 아니다. 5월이 왔다. 복지관 화단에 수선화가 피어있다. 영옥은 수업을 마치고 그 앞에 선다. 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린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보인다. 선생님, 다음 주 봐요. 학생들이 손을 흔든다. 영옥도 손을 흔든다. 그들이 떠난 뒤 그녀는 천천히 복지관을 나선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누군가 다가온다. 어머니. 고개를 들자 지연이 서 있다. 놀란 표정으로 마주본다. 지연아? 여기 왜? 어머니 계신 거 알아서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다르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다. 둘은 잠시 침묵한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든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지연이 먼저 말문을 연다. 냉장고, 모자일. 제 생각만 했어요. 영옥이 고개를 젓는다. 괜찮아. 나도 이해해. 내 공간도 필요하니까. 그래도 어머니도 가족인데. 지연의 눈가가 붉어진다. 영옥이 손을 내민다. 지연의 손을 잡는다. 따뜻하다. 이제 괜찮아. 나도 내 인생 배우느라 바쁘거든. 영옥이 웃는다. 지연도 웃는다. 어색하지만 진심 담긴 웃음이다. 어머니, 복지관 일 정말 좋아 보이세요. 응, 좋아. 나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어머니는 원래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몰랐던 거죠. 지연의 말이 가슴에 닿는다. 영옥은 손을 꼭 쥔다. 고마워. 둘은 함께 버스를 탄다. 창밖으로 신도시 풍경이 지나간다. 똑같은 건물들, 똑같은 거리.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인다. 집에 도착하니 정훈과 도윤이 거실에 있다. 도윤이 달려온다. 할머니. 응, 우리 도윤이. 영옥이 손자를 안아 올린다. 정훈이 다가온다. 엄마, 오늘 지연이가 복지관까지 갔다며요? 응, 그랬어. 엄마,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정훈의 목소리가 진지하다. 그동안 엄마 마음 몰랐어요. 당연하게만 생각했죠. 미안해요. 괜찮아. 너도 바빴으니까. 아니에요. 바빠도 신경 썼어야 했어요. 엄마도 사람인데. 정훈의 눈이 촉촉하다. 영옥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인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 엄마. 저녁 식탁은 오랜만에 따뜻하다. 네 사람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다. 반찬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도윤이 학교 이야기를 하고 정훈이 회사 이야기를 한다. 지연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낸다. 영옥은 학생들 이야기를 한다. 오늘 메이가 한글로 편지를 썼어. 엄마한테 보내는 거래. 우와, 대단하다. 도윤이 눈을 반짝인다.
할머니가 가르쳐줬으니까 그렇지. 정훈이 웃는다. 영옥도 웃는다. 식사를 마치고 영옥은 창가에 선다. 밤하늘에 별이 보인다. 예전엔 별을 볼 여유가 없었다. 항상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자신을 위한 시간도 있다. 혼자 피어도 봄은 봄이지. 중얼거린 말이 공기에 스며든다. 영옥은 과거를 떠올린다. 재봉틀 앞에 앉아 천을 박던 날들. 홀로 아이를 키우던 밤들.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들. 그때도 버텼다. 그리고 지금도 버티고 있다. 아니, 버티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것이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이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분다. 수선화처럼 노란 가로등 불빛이 반짝인다. 영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공기가 달다. 앞으로도 잘 살 거야. 확신이 담긴 목소리다. 그 확신은 거짓이 아니다. 거실에서 도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정훈과 지연의 대화 소리도 들린다. 영옥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짓는다. 가족은 여전히 소중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전부는 아니다. 영옥은 책상 서랍을 연다. 하늘색 털모자가 들어있다. 버려졌던 그 모자. 그녀는 모자를 꺼내본다. 구겨진 부분을 펴고 먼지를 털어낸다. 다음엔 더 잘 들게. 혼잣말이다. 언젠가 도윤이 원할 때 다시 만들어줄 것이다. 강요가 아니라 기다림으로. 영옥은 모자를 다시 서랍에 넣는다. 그리고 불을 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평온하다. 내일도 복지관에 갈 것이다. 학생들을 만나고 한글을 가르치고 웃을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저녁을 먹을 것이다. 당연한 일상이지만 이제는 소중하다. 영옥은 잠자리에 든다. 눈을 감는다. 봄은 혼자 피어나지만 그 향기는 모두에게 닿는다.